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16장의 4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반응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각각 세부적인 반응들, 우선 알키라 반응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 개요를 보시면 알데히드 케톤 및 에스터로부터 생성된 탄소 친액체, 그죠? 에놀, 에놀레이트, 에나민 이런 것들을 이제 친액체로 쓰이는 거고, 자, 이거를 친전자성 물질, 할로젠 알킬 또는 알킬 설포네이트, RX 혹은 R 오토실레이트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과 반응을 시켜서 카본일기의 알파탄소에 알킬기가 도입된 화합물을 생성하는 반응. 이게 이제 카본의 화물의 이제 알파 알키라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많이 씁니다. 실제로 고급 유기화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반응이에요. 자, 탄소 친액체의 친전자체와의 반응은 전형적인 SN2 반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예요, 다예요. 자, 자 보시면 얘가 에놀이죠. 에놀로부터 할로젠 알킬과 반응하는 거야. 그럼 SN2 반응으로 여기 쪽에서 반응을 하면 이런 형태. 얘는 뭐야? 에놀레이트. 그 다음에 에나민이죠. 그래서 이게 반응 전체 다예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해주시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뭐 에놀레이트와 에놀이 만들어지는 거, 에나민이 만들어지는 거, 이거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앞쪽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반응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점만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중에 이제 첫 번째 염기부터 보시면, 자, 얘는 반응 기질의 탈양성자와 반응을 완벽하게 일으킬 수 있는 입체장애가 크고 강한 염기, 그리고 친해성 성격이 없는 것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염기가 뭐야? LDA, 카본의 화합물의 단짝은 뭐야? LDA, 리튬 다이아소포필 아마이드. 자, 그죠? 약한 염기 및 친해성 성격의 큰 염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카본의 탄소가 공격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아마이드 음이온 염기를 제일 많이 사용하며 LDA, 그 다음에 LiHMD라 사용되어 있는데, LDA는 보통 이제 구입해서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LDA는 직접 만들어야 돼요. 반응을 할 때. LDA를 직접 만들어서 반응을 해야 되고, 근데 만드는 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특징. 여기는 뭐 반응 염기에 이제 약간의 차이만 나도 반응 수율이나 성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실제 반응을 해보면 여러 개의 염기를 가지고 스크리닝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이제 반응 수율이나 선택성이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자, 그래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LiHMDS. 얘는 이제 상업적으로 구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좀 쉽게 적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리튬 헥사메틸 다이실라지드라고 되어 있고, 리튬 비스 트라이메틸실린, 비스 트라이메틸실린 아마이드. 그러니까 되게 입체적인 크기가 큽니다. LDA보다 입체적인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거 기억만 좀 해두세요. LDA라고 하는 것도 있고, 리튬 요거 LiHMDS 이런 것도 있고, Li 대신에 뭐 NA가 될 수도 있어요. NaHMDS도 있고, 아니면 KHMDS도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카운터부터 양이온은 좀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 기억해 두시고, 근데 우리 기본적인 수준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용기는 뭐다? LDA다. 아시겠죠? 자, 공격을 받는 알키라시아, 뭐 알로잔 알킬이나 아니면 이제 알킬 토실레이트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당연히 SN2 반응이니까 그게 친전자체로 쓰이는 거잖아. 당연히 입체장애가 작아야 되겠죠. 입체장애가 크면은 염기로 그게 친액체로 쓰이는 게 아니라 염기로 쓰여서 이제 제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를 주로 사용하고 2차나 3차 알킬기를 포함하고 있는 알키라 시약은 알키라 반응에 적합하지 않은 거야. 요거는 부반으로서 제거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자, 반응 용매는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에서 잘 진행이 돼. 왜? 전형적인 SN2 반응이잖아. 그렇죠?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에서 제일 잘 진행이 되고, 진짜 여기서 거의 90% 이상 쓰는 용매는 THF예요. 테트라이드로피란이라고 부르는 거, THF. 쟤를 진짜로 제일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는 에놀레이트의 이제 금속짝 양이온과 배이해서 이온쌍을 해리시켜서 친해성도를 높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 LDA 같은 경우는 리튬이 염기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본이 화물과 반응하면은 이 에놀레이트 상태에서 여기 카운터파트 양이온으로 알칼리 금속이 양이온 성격이 붙어 있어요. 리튬, 소디움, 포타슘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근데 리튬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작아서 이 결합 세기가 굉장히 커요. 이걸 우리가 어그리에이션 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어그리에이션 되어 있는 상태. 자, 근데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를 쓰게 되면은 이 결합을 생각보다 잘 해리를 시켜줍니다. 끊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O-가 되잖아. 그러니까 저게 이온쌍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반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양이온에 의해서 다 땡겨졌기 때문에 이쪽 편 탄소죠. 여기 탄소 쪽에 친화성 성격이 없어. 얘가 반응을 하려면 이게 해리가 돼서 산소 원자가 마이너스를 다 가지고 있고 공명구조상 여기에 마이너스가 놓였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온 쌍 형태로 되어 있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저게 해리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다? 극성 비양성 작성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저게 앞쪽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용매를 써줘요. 콜솔벤트로 HMPA, 헥사메틸 포스포린 아마이드 이렇게 아마 부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써줘요. 뭐 이건 사실 칼시노젠이라 잘 쓰진 않지만 자, 이게 하는 역할은 뭐 이걸 더 잘 끊어내게끔 해주는 거죠. 그런 것까지 참고로는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입체화학적인 거 에놀레이트의 알파탄소는 sp2 탄소잖아. 그쵸? sp2 탄소. 이게 제일 중요해. sp2 탄소가 sp3 탄소가 되네? 이거 앞쪽에서도 여러 번 했었어. sp2 탄소가 어떠한 카이라라는 성격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sp3로 바뀌었고 그 바뀐 sp3 탄소가 생성된 sp3 탄소가 카이라 탄소다. 그럼 생성물은 뭐야? 100% 라세문화물로 얻어지죠. 아시죠? 하나의 카이라 탄소가 생성이 되는 경우 자, 그 점 기억해 두세요.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큰 내용 없고 자, 친전자체가 삼각평면에 놓여있는 에놀레이트의 어느 쪽 방향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생성물의 입체 배양이 달라진다. 근데 그게 선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응 결과 거울상 이성체 방향에 있는 화합물이 같은 비율로 생성이 된다. 하나의 카이라 탄소가 있는 경우에. 그 새로 생성되는 sp3 탄소가 카이라 탄소고 그 반응 전체, 그 생성물 구조 내에 그 카이라 탄소 하나만 존재할 때는 라시문 화물이 얻어지죠. 자, 이렇게. 여기가 sp2 탄소가 됐던 거기 때문에 여기가 메트기가 앞에서 도입된 거, 뒤에서 도입된 거 두 분자 얻어지게 된다. 카이라 탄소를 가지고 있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카이라 탄소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도 어차피 sp2 탄소가 되면 여기에 카이라성은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라스문 화물이 얻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이 구조상에서, 여기 구조상에서 여기 탄소 쪽에 예를 들어서 반응 기질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여기에 메틸기가 하나가 존재했어. 이렇게 메틸기가 하나 존재하는 화합물이야. 자, 그럼 이게 똑같이 반응을 하면은 생성물 여기 쪽에서 만약에 생성물을 얻어낸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서 있을 때 메틸기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화합물과 뭐죠?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들어간 화합물 두 개가 생성되겠지. 얘도 50%고 얘도 50%야. 그럼 이 두 화합물은 우리가 라스문화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화합물인가요? 얘는 아니야. 얘는 두 개의 카이라 탄소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카이라 탄소 원자의 절대 배양만 다른 거잖아. 이거 두 개는 뭐지? 부분 입체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화합물의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라스문화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의 카이라 탄소만 존재할 때 새로 생성되는 sp3 탄소가 카이라 탄소고 그게 하나만 존재할 때만 라스문화물이다. 이렇게 기존의 카이라 탄소가 존재할 때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혼합물이 얻어지는 거다. 아시겠죠? 이것도 간혹 연습 문제에서 좀 비교하는 걸로 출제가 되니까 그 점까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거울상 이성질체 화합물과 안정도 차이가 큰 경우는 어느 한 형태가 우수하게 생성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라스문화물로 얻어진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뒤쪽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화합물을 NaOH 수용액으로 처리하며 생성물은 광학 활성인가 비활성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A번은 이제 2R, 2메틸 사이클로 헥사논이에요. 구조를 그려보게 되면은 자, 유로 구조가 이제 사이클로 헥사논이고 1번, 2번 탄소가 되고 2번 탄소 원자에 메틸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카이라 탄소가 되는 거고 이쪽 변의 절대 배양이 R이네요. 자, 그럼 우선수를 따져보면 나머지 하나가 수소고 자, 1번, 이쪽이 2번이 되겠죠? 3번, 4번. 그럼 그대로 돌리면 반식의 방향이니까 S. 수소가 이렇게 나와 있고 메틸기가 뒤로 들어가 있는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 요게 2R2메틸 사이클로 헥사논이에요. 자, 여기에 NaOH 수용액을 처리한다.
자, 그러면 NaOH 수용액은 이제 보통 서머다이나믹 에놀레이트를 생성하는 조건이죠. 자, 그래서 보통 치환이 더 많이 돼 있는 쪽에 이중결합을 포함하는 에놀레이트를 만들어지니까 OH-에 의해서 제거되는 수소 원자가 보통 여기 수소 원자가 제거되죠. 자, 그러면 카이라탄소 원자였던 쪽에 수소 원자가 제거가 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카이랄리티가 사라지게 되죠. 왜냐면 여기가 sp3 탄소이면서 카이라탄소였는데 sp2 탄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카이랄리티가 없어지고, 이게 다시 이제 물을 공격하게 되죠. 수액이니까. 자, 그래서 카보닉이 되고 이제 메틸기가 되면서 수소 원자가 다시 붙는데, 물론 여기가 다시 카이라탄소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기가 sp2 탄소 원자에서 다시 sp3 탄소가 되고 카이라탄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개의 화합물의 혼합물로 얻어지게 되죠. 그래서 메틸기가 이런 공격을 가지고 있는 것과 어떤 거? 반대배양을 가지고 있는 거. 이 두 형태 화합물이 혼합물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A번은 이제 라세미 혼합물. 라세미 혼합물이 얻어지게 되고, 왜냐면 카이라탄소를 가지고 있고, 그 카이라탄소의 알폼과 S폼의 비율이 이제 정확히 90도 50만큼의 비율로 거의 존재할 거기 때문에 라세미 혼합물이 얻어지는 거고, 라세미 혼합물이기 때문에 얘는 광학 비활성이죠. 자, 그래서 A번은 광학 비활성의 생성물을 얻어내게 되고요. 자, B번을 보시면 4말 3메틸사이클로 헥사논입니다. 자, 비슷한 골격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메틸기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가 3번 탄소죠. 네, 3번. 자, 이게 앞쪽 편과 같이 이제 에놀레이트로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관여되는 수소는 알파 수소예요. HA 혹은 HB가 관여되죠. 여기가 카이라탄소인데 이쪽에 카이랄리티를 가지게 되는 수소 원자. 요거는 반응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쪽에 카이랄리티가 반응이 일어나도 여기서 이제 OH-에서 에놀레이트로 바뀌고 다시 카보닐기를 가진 형태로 돌아간다고 해도 얘는 카이랄리티의 병야가 없어요. 그래서 광학 활성인 화합물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알키라 반응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 여기는 메커니즘이 새롭게 없어요.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지고, 그게 SN2 반응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작용기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알키라 반응이 좀 잘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안 진행되는 경우, 그렇게 좀 구분이 되거든요. 그것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알키라 반응이 있어서 굉장히 쉽지 않은 작용기예요. 반응을 리블로 일으킬 수는 있어요. 반응할 수 있지만, 좀 조절해야 되는 특징들이 좀 많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좀 다루기가 어려워. 알키라 반응의 반응 기질로서 쓰기가 좀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에놀레이트 앤 알파 위치 알키라 반응은 알데히드의 경우에는 약간 부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작용기들보다는 좀 커요. 그래서 상당히 제한된 조건에서 반응이 진행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반응 조건의 세팅이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죠. 자, 뭐냐? 알데히드 카보닐 탄소 원자가 뭐지? 친전자체로 직접 작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친액체, 우리가 보통 이제 에놀레이트를 만들 때 염기로 쓰는 게 카보닐을 알파 수소로 제거해야 되잖아. 근데 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그 카보닐 탄소 원자 쪽에 한쪽이 수소니까 공간상 굉장히 넓게 오픈이 되어 있기도 하고 친전자성도도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알데히드 카보닐 탄소의 친전자성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용된 염기로 쓰는 게 아니라 친액체로 쓸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입체적인 크기가 매우 큰 걸 써줘야 돼. 근데 보통 LDA를 쓰면은 알데히드도 거의 대부분 에놀레이트로 바뀌긴 합니다. LDA 같은 경우가 알데히드 카보닐 탄소를 직접 공격하기는 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긴 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에놀레이트에 의한 알키라 반응보다 자체 축갑 반응이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알데히드로부터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졌어. 근데 이게 약한 염기를 썼을 때야. 약염기 사용 시. 자, 무슨 말이냐면은 알데히드가
알데히드가 100개를 썼다고 해봐. 있었어. 근데 여기에다가 염기를 처리했는데 얘가 약염기야. 약염기를 쓴 거야. 근데 교재에서 약염기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베이스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지지? 에놀레이트가 만들었어. 알데히드 에놀레이트가 만들었어. 얘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만들어졌다고 쳐봐. 10개가 만들었어. 강한 염기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10개가 만들어졌다고 쳐봐.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게 뭐죠? 여기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지고 여기에다가 알킬 할라이드를 도입을 시키는 거잖아. 이렇게 알키라 반응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에놀레이트가 10개가 만들어졌는데 얘가 공격을 받아야 되지. 에놀레이트로부터 얘가 공격을 받아야 되지.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데히드의 카보닐 탄소는 뭐가 커? 친전적성과 굉장히 커. 그래서 이 에놀레이트가 알키드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알데히드의 카보닐 탄소로 공격할 수 있는 거야. 왜? 100개에서 10개가 됐으니까 얘는 몇 개야? 90개가 남아있잖아. 90개가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알데히드의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낮은 온도에서 염기가 존재하는 용액에 알데히드를 천천히 떨어뜨리는 거야. 염기가 충분히 존재하는 거야. 얘가 충분히 존재해. 얘가 충분히 존재해. 알데히드를 천천히 떨어뜨려줘. 그러면 알데히드의 농도가 낮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게 되는 거야. 얘가 100개였을 때 요건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 100개를 반응을 시킬 거야. 100개를 반응시킬 거야. 알데히드 전체 100개를 반응을 시킬 거야. 근데 일단 염기를 100개를 넣어놔. 이거를 다 반응시킬 수 있는 염기를 100개를 넣어놔. 그 다음에 알데히드를 10개씩 넣는 거야. 10개씩 계속 천천히 떨어뜨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얘가 100개가 남아있잖아. 그러면 이게 아주 세지는 않다고 해도 이 알데히드가 10개씩 들어오면은 염기가 이 알데히드를 거의 대부분 에놀레이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있어. 그러면 반응 중에 남아있는 알데히드, 반응 그 용기 내에 남아있는 알데히드의 농도는 되게 낮겠죠. 굉장히 천천히 떨어뜨리니까. 10개도 많다. 그러면 하나씩 떨어뜨리면 돼. 하나씩. 그러면 하나 알데히드가 들어와서 에놀레이트가 되고, 그러면 들어온 거 다 에놀레이트로 바뀐 거잖아. 남아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에놀레이트가 알데히드를 공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약염기 안 쓰면 돼. 약염기를 안 쓰면 돼요. 강염기 쓰면 돼. 그냥 강염기 때려 넣으면 돼. 알데히드가 100개가 있어. 100개 넣어. 그냥 100개 있는 상태에서 강염기 넣어. 강염기 100개 넣어. 그럼 어떻게 돼? 알데히드의 알파 수소를 충분히 제거시킬 수 있을 만큼 강염기를 쓰면은 알데히드가 남아있을 수가 없어. 왜? 들어오는 족족 다 에놀레이트가 몇 개가 되니까? 100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약염기를 썼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염기의 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은 뭐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LDA를 쓰면은 문제 없어요. LDA는 무조건 100%로 다 바꿀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기본서에 보면은 여기 뭐 알케라 반응이나 뒤쪽에 나오겠지만 뭐 알돌 반응 이런 거 할 때 약한 염기를 많이 쓰거든. 뭐 하이드록사이드나 알콕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 대학원 과정에서 실험을 하잖아. 그거 염기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일단 제일 깔끔한 반응은 뭐냐면 카보니움으로 무조건 100% 에놀레이트로 일단 바꿔놓는 거야. 바꿔놓고 시작하는 거야. 반응 기질이었던 알데히드가 남아있지 않게끔 염기를 좀 더 과량을 써서 무조건 뭐 100% 에놀레이트로 바꿔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됐던 반응들 하나도 문제되지 않아요, 사실. 사실 그렇긴 한데, 이제, 요런 것들은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기본서에서는 약한 염기를 쓰는 경우들도 많이 제공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개념만 좀 잘 잡아 두셔야 돼. 자, 알데히드 에놀레이트 앤 알키라 반응은 알파 수소가 한 개이고, 알파 위치 입시장애가 큰 알데히드의 친핵성도가 작은 염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효과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데히드는 반응 기질로 사실 잘 쓰지 않는다. 에놀레이트를 이용한 방법보다 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중성 친핵체인 에나민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케톤. 케톤은 굉장히 좋은 반응 기질입니다. 반응 기질이에요. 자, 알키라 반응에서 에스터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응 기질. 에스터 진짜 좋은 반응 기질이고 케톤도 좋은 반응 기질이야. 근데 케톤은
알파 탄소가 2개죠. 알파 탄소가 2개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케톤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2개의 이제 알파 수소가 존재할 수 있는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부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대칭 케톤의 경우 이제 2가지 다른 형태의 에놀레이트가 생성될 수 있잖아요. 키네틱 에놀레이트, 서머다이닉 에놀레이트 구분한다라고 하면은, 자, 그거는 이제 염기 종류, 반응 온도의 조절을 통해서 에놀레이트 생성을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알파 수소 산도가 크지 않아서 이제 2개 이상의 알킬기가 도입되는 다중 알키라 반응이 생성이 될 수도 있어요. 얘도 약염기를 썼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약염기를. 자, 얘도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케톤이 100개가 있었어. 근데 여기에다가 약염기를 썼어. 그러니까 이거 왜 쓰는지 모르겠으면 기본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쵸? 약염기를 썼어. 그러면 케톤으로부터 에놀레이트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만들어졌어. 근데 케톤 같은 경우는 이게 직접 공격받기가 그렇게 쉽진 않기 때문에 그냥 에놀레이트가 10개가 만들어지면 이 형태로 일단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알킬 할라이드를 넣었어. 그럼 뭐 알파 치환된 생성물이 만들어지지. 치환 생성물이 얻어지겠지. 치환 생성물이. 자, 근데 얘가 몇 개가 만들어지겠어? 10개가 만들어지겠지? 10개가 만들어졌어? 자, 그러면 케톤이 그럼 여기서 이제 90개가 남아있긴 하겠지. 어쨌든 염기가 이 90개의 케톤과 반응 확률이 높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40개가 남아있어. 60개가 반응했어. 40개가 남아있어. 60개가 반응을 한 거지? 그러면 요게 60개가 생성이 된 거예요. 60개가. 그러면 이 치환 생성물에도 알파 수소가 예를 들어서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알킬기가 도입이 됐으니까 알파 탄소 쪽에 전자밀도라든지 그런 것 차이가 크게 나진 않을 거야. 뭐 입체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근데 치환 생성물에도 예를 들어서 알파 탄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개수가 많아지면 이 염기가 여기서 사용된 염기가 뭘 하는 거야? 이 치환 생성물을 에놀레이트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얘와 반응하는 거지. 그럼 2번 치환될 수가 있겠죠. 2번 치환. 그럼 예를 들어서 알파 위치 쪽에 알파 수소가 총 4개가 있어. 그러면 부반응이 일어나면 최대 4개까지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렇게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아시겠죠? 자, 이게 문제가 돼.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 돼? 강력이 넣으면 돼. 강력이 넣으면 돼. 100개잖아. 100개 다 에놀레이트로 만들 수 있는 거 만들어줘. 100개 에놀레이트 됐겠지? 그럼 여기다 할로젠 알킬 때려 넣어봐. 그럼 생성물 몇 개 돼? 100개 돼. 이 치환 생성물이 다시 에놀레이트로 바뀔 수 있어? 없잖아. 왜? 염기를 다 맞춰서 썼으니까 남아있는 염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보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는 게 일반적인 거야. 진짜 실험할 때는. 아시겠죠? 간혹 저도 이거 설명할 때 이거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 실제로는 이렇게 실험하지 않는데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따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드리긴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개가 치환될 수 있어. 이렇게 여기는 매트릭이 하나가 존재했었으니까 최대로 치환될 수 있는 게 3개까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매트릭을 다 도입하고 싶어. 그러면 저거 베이스 진짜 왕창 때려놓고 매트라이드 과량 때려놓으면 만들어질 수는 있죠. 내가 원하는 게 이거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하나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여기 붙을 수도 있고 여기 붙을 수도 있고 이렇고 요거는 이제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는 거고 요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한 번 더 치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겠죠. 그 점까지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얘는 보통 이제 베타케토 에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쓰리 다이카보닉 화합물이에요. 원쓰리 다이카보닉 화합물,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하나의 알킬 생성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지. 여기에다가 여기, 에스터기를 도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원쓰리 다이카보닉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베타케토 에스터거든. 자, 그러면 얘는 염기를 처리해주면은, 소듐 메톡사이드. 얘는 여기 수소 원자의 산도가 꽤 크기 때문에 소듐 메톡사이드가 적당한 염기예요. 약염기라고 볼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의 카보니 화합물에 소듐 메톡사이드를 처리하면 얘는 약염기가 돼요. 약염기가 돼. 근데 원쓰리 다이 카보니 화합물에 소듐 메톡사이드는 적당한 염기예요.
충분히 여기에 수소 원자만 100%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얘가 여기에 수소 원자 제거된 게 100% 생기겠지. 그 다음에 메틸 아이오다이드 되면 얘만 100%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원했던 거는 사실 여기에 메티기만 도입된 거잖아. 근데 얘가 어쩔 수 없이 도입을 시켰던 거잖아. 선택성을 높이기 위해서. 날려버리면 되겠지. 요거에 대한 거를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카복실산도 알키라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카복실산은 알파 수소보다 산도가 더 큰 OH기가 존재하잖아. OH기의 수소 원자가 존재하잖아. 그래서 얘는 일단 다이어나이온을 만들어요. 이당량의 강염기를 처리해서 다이어나이온, 이중음이온, 음이온을 두 개 갖고 있는 걸 만들고, 그다음 할로젠 알킬 1당량과 반응시키면 알파 위치가 먼저 치환이 됩니다. 자, 요거야. 여기다가 소듐 아마이드 같은 거, 강염기를 2당량을 처리해주면 여기가 먼저 뽑히지. 당연히 여기가 먼저 뽑혀. 그 다음에 여기 수소도 뽑혀요. 강염기를 처리했으니까. 그럼 여기도 O-, 여기도 O-에 다이어나이온이 돼요. 이게 불안정하지, 사실. 한 분자의 음이온 성격이 두 개가 존재하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 근데 강염기를 처리했으니까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더 강산이잖아. 여기 수소가 더 강산이고 여기 수소가 더 약산이야. 그럼 여기 수소가 제거돼서 생성된 짜염기가 더 약염기겠지. 여기가 더 약산이니까 여기 수소가 제거돼서 생성된 여기 탄소 쪽의 마이너스가 더 강염기겠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메틸 아이오다이드, 얘는 1당량만. 1당량을 처리하면은 어디에 먼저 들어가? 얘는 선택성 높게 여기에 먼저 들어갑니다. 왜? 여기 탄소 쪽의 성격이, 친해성 성격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나중에 산 처리해주게 되면 여기를 다시 카복질 산으로 바꿀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에스터는 진짜 제일 많이 쓰는, 제일 적당한 작용기예요. 그래서 보통 얘는 진짜 깔끔하게 LD 이용하면은 어차피 에스터는 이런 골격이니까. 여기도 뭐 R'이라고 R2'이라고 하면 여기 수소 하나밖에 없어. 얘는 하나밖에 없어. 왜? 이쪽 편으로는 어차피 산소 원자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알파 수소도 하나. 그리고 이쪽 카본의 탄소 쪽에 친전자성도도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얘가 에놀레이트 만들어줘도 뭐 공격할 확률 없고. 그래서 보통 에스터에다가 LDA를 처리하는 거. 이게 진짜 전형적인 조건이에요. 스탠다드한 조건. 아시겠죠? LDA 이용해서 100% 에놀레이트가 생성이 되도록 낮은 온도에서 충분히 반응시키고 할로젠 알키가 반응시키며 알파 위치 알키가 도입된 에스터가 진짜 잘 만들어집니다. 이게 제일 깔끔한 반응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이게 전형적인 반응. 분자 내에서도 반응할 수 있죠. 여기에 수소 원자 제거되겠지? 여기가 카본일 탄소가 되니까 여기가 여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원. 5원한 형태 고리가 만들어지겠죠. 이제 분자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제 만약 염기와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에스터가 존재하면은 에놀레이트와 에스터 간 자체 축합 반응이 일어나서 베타캐스트 에스터가 생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도 약염기를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약염기를 썼을 때. 염기와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에스터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염기의 세기가 에스터의 알파 수소를 제거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얘도 앞쪽에서 여기서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 그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생성된 에스터의 에놀레이트가 알킬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에스터가 있으니까 그 에스터를 공격할 수 있다고. 그게 클레이젠 반응이라고 부르는 반응이에요. 뒤에 나오겠지만. 자, 이게 문제가 돼. 근데 얘는 문제 없앨 수 있어. 뭐 LDA와 같은 강용기 때려 넣으면 돼요. 그럼 무조건 에놀레이트를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LDA가 그 알파 수소로 공격해서 에놀레이트를 바꾸는 속도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에스터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남아있는 거를 만들어진 에놀레이트가 공격할 만큼 남아있기가 어려워.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고, 뭐 넣는 순서 조절할 수 있다. 뭐 이거는 이제 개념적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이드. 아마이드는 여기 알파 수소 쪽에, 근데 아마이드는 3차 아마이드만 가능해. 왜냐면 1차, 2차 아마이드는 여기 질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가 있잖아. 걔 산성 수소 원자거든. 왜? 수소 결합이 가능한 수소 원자니까 이게 산성 수소 원자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LDA 넣으면은 거기 수소 원자가 얘도 먼저 빠져요. 먼저 빠져. 그러니까 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3차 아마이드만 적합한 반응 기질이 돼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 pK 값이 제일 컸잖아. 그러니까 아마이드 알파 수소가 산도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강염 LDA를 처리해야 됩니다. 반응은 일어날 수 있고요. 나이트릴 여기 pK 값이 25예요. 에스터랑 비슷해요. 그래서 나이트릴도 굉장히 반응이 잘 일어나긴 합니다.
자, 이런 특징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화합물을 THF 용액에 녹인 후 저온에서 LDA와 먼저 반응시키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에놀레이트가 생성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만약에 키네틱 에놀레이트나 서머다이내믹 에놀레이트 그 두 가지의 경쟁이 있다라고 보면은 보통 저온에서 LDA를 처리하게 되면은 키네틱 에놀레이트를 주로 만들게 되죠. 자, 그렇게 만들어진 에놀레이트를 이형 에틸 브로마이드와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화합물의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틸 브로마이드를 반응시킨 거니까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친전자체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거는 카보닐의 알파 위치의 이제 알키라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A, B, C, D 구조가 다 나타나져 있는데, 자, 여기서는 제거되는 수소 원자, LDA에 의해서 제거되는 수소 원자가 선택적으로 다 하나씩만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A번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존재하지만 어차피 구조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A번부터 보시면 이쪽에 수소 원자가 제거가 되겠죠. 이쪽이라고 보시면. 자, 그러면 LDA에 의해서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처리했어요? 에틸 브로마이드. 에틸 브로마이드였나? 그렇죠. 에틸 브로마이드. 자, 그러면 에틸 브로마이드. 에틸기는 CH2, CH3기죠. 네. 이렇게 되고,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자, B번은 뭐 직접 바로 그려보겠습니다.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차피 여기 수소만 제거가 가능한 거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되고요. 이쪽으로 에틸기가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C번은 지금 제거될 수 있는 알파 주소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주소. 여기 주소가 관여돼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고, 이쪽 편으로 에틸기가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이 생성이 되죠. 자, D번도 여기 수소 원자. 제거가 됩니다. 자, CN 같은 경우도 전자 끄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쪽 편 수소 원자도 잘 제거돼요. pK 값이 대략 25 정도 되니까. 자, 역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쪽에 CN의 이쪽 편으로 에틸기가 될 때 화합물이 이렇게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에나민. 에나민의 알키라 반응이에요. 에나민도 굉장히 좋은 친액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에나민이 만들어지고, 에나민이 이제 할로젠 알케일과 반응하면 중간체로 알파탄소 알케일가 도입된 이민륨염을 형성해 주게 되고요. 이민륨염을. 얘를 이제 산가수분해 반응하면은 알키라된 카보닐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다. 요거야. 요게 에나민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전자쌍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그럼 여기서 알케일기를 공격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 질소 원자와 탄소 원자 사이 이중결합이 형성되는 이민륨 솔트가 돼요. 이민륨 솔트가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가수분해 반응하면은 여기가 케톤으로 변화가 되죠. 요거는 어디서 나왔던 내용이냐면, 여기 알케일가 도입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이민륨 솔트를 산 조건화해서 가수분해 반응하는 거, 즉, 에나민의 산 조건화해서의 가수분해 반응. 그거의 메커니즘과 똑같습니다. 맞잖아? 그죠? 에나민이 먼저 산 조건화해서 반응이 일어나면, 양자가 첨가가 되면 요게 만들어지잖아. 이 상태가 되잖아? 여기서 가수분해 반응 됐던 거. 이 메커니즘 안쪽에서 14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에나민을 이용한 알키라 반응은 중성의 온화한 반응 조건에서 잘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되게 많이 써요, 에나민. 자, 강염기의 사용을 피할 수 있어서 강염기 사용 시 부반응이 생기거나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반응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되고요. 얘는 다중 알키라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중간체로 이렇게 존재하거든. 중간체로 존재하는 게 요거야. 마지막에 물을 처리해주면 여기서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서 이게 되는 거지. 이 반응 과정 중에, 알키라 반응 과정 중에 이렇게 존재해요. 이렇게. 그럼 얘는 다중 알키라 반응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자,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다중 알키라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알키라 반응이 이제 위치 선택성인데, 에나민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칭 케톤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되면은 에나민 형태도 두 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에나민이 생성되는 경우에 비대칭 케톤으로부터 에나민이 생성되는 경우에는 선택성이 좀 있어요. 왜?
입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덜 치환된 알켄 형태의 에나민이 더 우세하게 만들어져요. 그 말은 덜 치환된 수소 원자, 그렇죠? 덜 치환된 쪽, 그러니까 치환기가 없어서 더 이제 그 접근이 용이한 쪽, 그쪽에 수소 원자 쪽이 관여가 되는 거죠. 여기다 에나민을 만들면 요거보다는 요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에놀레이트라고 부르면 키네틱 에놀레이트겠지. 여기 쪽에 수소 원자가 관여되는 거니까. 그래서 에나민은 키네틱한 성격을 보이게 되는 에나민을 만들게 된다. 주로 입체적인 요인에 의해서. 여기가 부딪히거든. 부딪힘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부딪힘이 적잖아. 그런 특징으로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부딪힘이 있는 이유는 여기가 sp2고 여기 같은 평면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평면에. 근데 여기는 sp3잖아. 그러니까 이 질소 원자 쪽에 이쪽의 고리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쪽에 수소 원자와 여기 쪽에 수소 원자가 이 왼쪽 편의 구조는 이렇게 평면이란 말이야. 평행이. 근데 여기는 여기가 sp3니까 이렇게 틀어져 버려요. 틀어진다고. 평면이 아니라고 여기는. 그래서 얘가 입체장애가 더 적은 거예요. 구조만 보고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간혹 그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로부터 알키라 반응이 진행되면 비대칭 케톤의 속도론적 생성물 형태가 얻어지게 되죠. 비대칭 케톤에다가 LDA와 같은 이제 강한 연기를 처리해서 키네틱 에놀레이트를 만들고 거기에 알키라 반응을 했을 때 생성물과 똑같은 게 얻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주로 얻어지니까 여기가 알키라 반응이 일어나고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면 여기에 도입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키네틱 에놀레이트는 여기 수소가 제거돼서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진 거고 여기 알키가 도입된 형태니까 키네틱 에놀레이트의 알키라 반응 생성물과 동일한 형태가 주 생성물로 얻어진다. 자, 비대칭 케톤의 알키라 반응. 서로 다른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큰 내용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1,3-다이카보닐 화합물. 산도가 꽤 높은 알파 수소를 가지고 있는 1,3-다이카보닐 화합물을 이용해서 알키라 반응을 할 수도 있죠. 자, 그 1,3-다이카보닐 화합물의 중간 탄소, 거기를 이제 메틸렌 탄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CH2 탄소로 우리가 메틸렌 탄소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산도가 꽤 크기 때문에 보통 이제 활성화된 메틸렌기라고 보통 부르긴 해요. 1,3-다이카보닐 화합물의 활성 메틸렌기에 있는 알파 수소는 카보닐기 한 개가 존재하는 케톤이나 에스터에 비해서 산도가 높죠. 둘 다 케톤이면 9. 하나가 에스터로 바뀌면 플러스 2가 되니까 11. 둘 다 에스터로 바뀌면 거기다 플러스 2가 되니까 13. 맞잖아요? 그 pK 값은 좀 기억해 두시고 9, 11, 13. 그렇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반응 기질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 두 개입니다. 얘는 잘 쓰지 않고요. 요거 에틸 아스토 아스테이트와 요거 다이에틸 말로네이트 요 두 개를 1,3-다이카보닐 화합물을 이용해서 알키라 반응을 할 때 반응 기질로 쓰는 가장 대표적인 화합물 요거 두 개예요. 자, 그럼 여기에 pK 값이 11이니까 뭐 하이드록사이드나 알콕사이드만 써도 그것들이 여기 수소 원자를 제거해서 생성된 짝산이 pK 값이 16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수소를 제거하기에 충분히 강한 연기죠. 걔들은. 걔는 충분히 강한 연기야. 맞잖아요?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1,3-다이카보닐 화합물의 경우에는 하이드록사이드, 알콕사이드 연기에서도 에놀레이트 생성이 가능하고요. 주로 뭘 쓰냐면은 여기가 에틸기잖아. 그러면 소듐 에톡사이드를 쓰고요. 여기가 예에서 메틸기다. 그럼 소듐 메톡사이드를 써요. 알콕사이드를 제일 많이 써. 1,3-다이카보닐 화합물에서 쓰는 염기는 거의 100%, 거의 95% 이상 알콕사이드를 주로 쓰고요. 그 알콕사이드는 여기에 알킬기와 같은 형태를 씁니다. 왜냐하면 간혹 여기가 치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 그거 친액체로 작용해서 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친액체로 작용해서. 그럼 이제 여기 형태가 변화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쪽에 변화가 없게끔 여기 형태와 같은 알콕사이드를 염기를 주로 쓰게 됩니다. 자, 이제 아세틸 아세톤은 약염기인 K2CO3에 의해서도 에놀레이트 생성이 가능한 만큼 약염기예요. 물론 이제 가열해야 되긴 하겠지만 가열하다. K2CO3는 진짜 약염기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의해서도 제거가 될 정도니까 산도가 굉장히 큰 편이죠. 자, 그리고 요 화합물에 이제 다이어나인을 만들게 되면은 다이어나인 얘는 개념적으로 똑같은 거야. 앞쪽에 카보옥실산의 알키라 반응에서 카보옥실산의 OH 수소 원자 거기가 산도가 더 컸잖아. 그러니까 거기가 먼저 뽑히고 그 다음에 산도가 큰 알파 쪽이 뽑혔잖아요. 얘도 똑같거든. 여기와 여기를 비교해 보면은 여기에 산도가 훨씬 더 크잖아. 얘는 카보닐기 두 개가 땡기는 쪽에 존재하는 거고
여기는 카본이 하나가 땡기는 쪽에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단량의 NaNH2라고 하는 강염기를 처리해주면은 제일 먼저 뽑히는 거는 여기로 표시했구나. 여기가 제일 먼저 뽑혀. 여기가 제일 먼저 뽑혀. 그 다음에 한 번 더 염기를 처리하면은 여기가 뽑히는 거야. 그쵸? 순서상 여기가 먼저 뽑히고, 그 다음 여기가 뽑혀. 여기가 먼저 뽑힌다는 얘기는 여기가 강산이라는 얘기고, 더 강산이라는 얘기고, 그럼 그 작용기는 뭐가 돼? 더 약염기가 되고, 여기가 두 번째로 뽑히니까 이 두 개 중에서는 여기가 더 약산이라는 얘기지. 역산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작용기는 더 강염기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알킬기를 도입하면 여기가 먼저 도입이 되는 거죠. 여기가 먼저 도입된다고. 이렇게. 하나만. 네, 여기 당량을 잘 처리해야 되겠지? 하나만 잘 처리해 주시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말론산 에스터. 다이에틸 말로네이트라고 하는 거. 요거는 원쓰리가 다이 에스터 형태인 거. 다이 에스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말로닉 에스터 합성법, 말론산 에스터 합성법, 이렇게 부릅니다. 말로닉 에스터 합성법은 다이에틸 말로네이트를 알파탄소의 한 개 또는 두 개의 알킬기를 갖는 카복실산으로 변환시키는 단계적 합성법이다. 반응 시약은 다이에틸 말로네이트고 여기에 염기를 처리해서 에놀레이트를 만들고요. 알킬기를 도입을 시켜. 지금까지 봤던 것들랑 똑같이 반응을 해서 알킬기를 도입시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수분해 반응을 하고 탈탄산이라고 하는 반응을 할 거야. 그러면 최종 산소물이 뭐가 되냐면 카복실산이 돼요. 카복실산. 근데 그 카복실산은 알파 위치에 여기서 반응을 시켰던 알킬기가 도입된 형태의 카복실산이 돼요. 이거지. 이게 다이에틸 말로네이트고 반응하게 되면 여기에 알킬기가 도입이 돼. 알킬기가 도입이 돼. 그리고 이쪽 부분이 양쪽 분이 다 이제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둘 다 카복실산으로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쪽 편이 가열하게 되면은 CO2 가스가 돼서 날아가요. 그거를 탈탄산, 영어로 디카라복실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부분이 날아간 거야. 뭘로? CO2로. 그래서 여기 알킬기가 도입이 됐으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 생성물이 카복실산이다. 그리고 이제 반응물이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이에틸 말로네이트다.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카복실산이 생성물이면 이 반응이 원쓰리 다이 카보닉 화합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다. 그럼 반응 물질이 다이에틸 말로네이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응 과정은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돼요.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지고 알키라 반응이 일어나고 에스터가 가수분해 반응되고 마지막 탈탄소 반응이 일어나고 요거는 다시 좀 자세히 쓰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커니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ET. 이게 다이에틸 말로네이트죠. 그럼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원자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OET라고 하는 알콕사이드 계열의 염기를 이용해서 제거를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가 되고, 자, 소듐을 카운터파트 양이온으로 사용했으니까 Na+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아까 사용됐던 Rx라고 하는 이게 친전자체인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얘가 친액체가 되는 거겠죠. 그럼 산소 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유 전자성이 내려오면서 여기 알파탄소 쪽에서 Rx를 공격하는 거죠. OET가 되고요. 이쪽 편으로 알킬기가 도입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알키라된 물질까지 얻어지는 거고요. 여기에서 H3O+, 즉 산 조건 하에서 가수분해 반응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에스터가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서 카복실산으로 변화가 되겠죠. 이 과정은 따로 표현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수분해 반응을 이용해서 다이카복실산이 생성된 상태에서 가열을 해요. 가열하면 어떤 식의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이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전자이동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산소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수소 원자를 공격하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지금 결합이 4개가 되면서 하나의 전자쌍은 이제 산소 원자 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되고요. 여기 과정에서 한 번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어떤 식이냐면은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쌍을 이용해서 산소 원자 쪽에서 이렇게 공격한다.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쪽 편으로 OH기가 되고요.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편은 지금 여기가 하나 끊어지고 여기가 하나 끊어지면서 뭐가 된다? 여기 부분이 CO2기가 됩니다. 그래서 CO2가 가스가 돼서 날아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내려오게 되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산조건이었으니까 여기가 내려오면서 여기 말단 쪽에서 H+로 공격하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가 제거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질의 구조는 OH기에 R기. 네, 이런 식의 물질이 만들어지고요. 뭐가 되냐면 카복실산인데 알파 위치에 알키기가 도입된 상태의 카복실산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앞쪽에서 설명드린 이제 다이에틸 말로네이트를 이용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아세트산 에스터를 합성하는 아세토아세트산 에스터를 반응 기술로 하는 건데 얘는 한쪽은 케톤이고 한쪽은 에스터입니다. 앞쪽은 둘 다 에스터였죠? 이번엔 한쪽은 케톤 형태인 거. 그래서 아세토아세틱 에스터 합성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틸 아세토아세테이트를 알파탄소에 한 개 또는 두 개의 알킬기가 있는 케톤으로 변환시킵니다. 얘는 최종 생성물이 케톤이야. 왜냐면 한쪽 편이 케톤이었잖아. 한쪽 편이 케톤이었기 때문에 케톤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럼 날아가는 쪽은 탈탄산이 돼서 하나가 날아가. 걔는 뭐야? 에스터 쪽에서 가수분해 반응이 돼서 카복실산으로 되고 그 부분이 날아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 알킬기가 도입이 돼. 그 다음에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면 여기는 변화가 없잖아. 여기가 카복실산으로 되고 이쪽 편과 관여가 돼서 앞쪽 편의 메커니즘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가 탈탄산이 돼서 날아가 버리죠. 자, 이렇게. 그래도 메커니즘은 똑같이 애놀레이트 만들어지고 알키로화 반응이 일어나고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고 탈탄산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관련된 이거 또 이제 자세히 다시 한번 쓰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뒤쪽에 요거 메커니즘 설명을 드리고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쪽에 메커니즘을 참고하시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티기에 애놀레이트 생성이 되고 알킬기가 도입이 되면은 여기까지 얻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 과정에서 이제 H3O 플러스라고 하는 가수분해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은 OH기가 되고요. 요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가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열되는 과정에서 구조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도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쌍이 공격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고리형 전이 상태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OH기가 되고 여기 알킬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중결합이 되고요. 역시 여기 부분, 여기 끊어지고 여기 끊어지죠. 여기 뭐가 된다? CO2가 됩니다. 그래서 CO2가 가스가 돼서 날아가게 되고요. 자, 여기 부분은 다시 산이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 내려오면서 여기 구조 제가 잘못 그렸네요. 다시 이쪽 편으로 구조를 그리게 되면 이중결합 이쪽 편으로 그려지는 거죠. 자, 이거는 잘못된 구조예요. 여기 부분에서 내려오면서 이쪽 편에서 수소원자를 공격하고 여기 존재하는 수소원자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위치 알키리가 도입된 형태의 케톤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메커니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합물 중 탈탄산 반응, 디카르복실레이션 반응이 잘 진행되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는 작용기는 CO2H기, 카복실산 쪽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CO2H기가 인접한 카본일기에 알파탄소 원자에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됐죠. 구조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요게 탈탄산 되는 CO2H기라고 봤을 때 이게 인접한 카본일기에 알파탄소 쪽에 여기는 이제 다양한 게 올 수 있겠죠. 여기가 알파탄소가 되니까 알파탄소 쪽에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 이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골격인 거죠.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자, 이번에 보시면 이쪽 편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알파 탄소 쪽에 뭐가 결합되어 있죠? CO2H가 결합되어 있네. 요거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일어나게 되면은 이쪽 편으로 CO2H기 형태가 생성이 되겠죠. 여기 부분이 날아가게 되면서, 자, B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CO2H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알파 탄소가 되죠. 여기 알파 탄소죠. 알파 탄소가 아니라 지금 또 다른 CO2H기는 베타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거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C번은 여기 카본의기를 기준으로 봐야겠죠. 왜냐하면 CO2H기가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이 카본의기가 결합되는 알파 탄소 쪽에 CO2H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얘는 가열하면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게 되겠죠. 자, D번도 여기가 기준이 되는 카본일기라고 봤을 때 이 카본일기에 알파탄소, 베타탄소 쪽에 CO2H가 결합되어 있네요. 그래서 D번도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론산 에스터 합성에서 다음 다이알라이드 한 분자 내에 이제 할로젠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다이알라이드를 이용했을 때 얻어지는 생성물의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구조를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자, 이런 구조죠. 클로라이드의 탄소가 하나, 둘, 세 개고,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이에틸 말로네이트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OET가 되고, 여기에다 염기 처리하고, 이제 이 할로젠 화합물을 친전자체로 처리해주며, 이쪽 알파탄소 쪽에서 여기와 한번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응이 일어나서 이쪽 편과도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게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면은 요거 두 개가 반응시켜지는 거예요. 자, 어떤 골격의 화합물이 생성이 되냐면 이쪽 탄소와 여기 연결이 되고 이쪽 탄소와 여기 연결이 되니까 몇 원안이 되냐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4원안이 돼요. 요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 편 이제 NaOH 처리해서 가수분해 반응해주고 가열해서 탈탄산 시켜주게 되면은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게 얻어지게 되죠. 이쪽 편으로 OH기,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이클로 부티기에 결합된 형태 화합물. 이게 최종 생성물의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B번은 지금 요게 브로마이드, 그쵸? 탄소 하나, 두 개가 결합되어 있고 산소원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개 결합되어 있어? 두 개 결합되어 있으니까 대칭적으로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겠네요. 자, 그럼 얘도 다이에틸 말로네이트와 반응하게 되면은 자, 이쪽 원세리 다이카보닐 화합물의 알파탄소 쪽에서 여기와 한번 결합이 형성이 될 것이고 이쪽 번 탄소 원자와 한번 결합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이걸 반응시키면 몇 원한 고리가 만들어지냐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고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섯 개 고리니까 이쪽 편 탄소, 산소가 되고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고 탈탄산까지 진행이 되면은 어떤 골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냐면은 저게 OH기가 되고요. 여기 탄소가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유관한 고리. 자,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론산 에스터 합성을 이용해 다음 카복실산을 합성하는 경우 필요한 할로젠 알킬의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최종 생성물이잖아요. 최종 생성물. 요거의 전구체를 한번 찾아봅시다. 전구체는 탈탄산이 일어나기 전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카본일기에 이게 남아있는 카본이니까 이거에 알파탄소 쪽에 뭐가 결합되어 있었던 거냐면 CO2H기가 결합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지금 CO2H가 결합되어 있고 여기가 알파탄소였잖아요. 여기도 CO2H가 결합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말론산 에스터였으니까
요거의 전구체로 볼 수 있는 거,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에틸기 형태로 하고 보시면 다이에틸 말로네이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에 대해서 여기가 알파탄소가 되니까 두 번의 알키라 반응이 일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요 결합이 한번 생성이 된 거고 여기 결합이 한번 생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필요한 할로젠 알킬은 요게 생성이 된 거니까 여기 쪽에 할로젠이 결합되어 있었던 거죠. 브로마이드라고 봅시다.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가 필요하고, 자, 두 번째는 이런 골격.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 화합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B번은 지금 구조를 좀 그려봐야겠네요. 이쪽에 CO2H기. 자, 여기 탄소 쪽에서 여기 탄소가 여기가 되는 거죠. 지금 몇 개냐면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개짜리가 양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고,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자,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결합되어 있었던 거냐면 여기도 CO2H가 결합되어 있었던 거고, 여기가 에틸기였다라고 보면은 지금 두 번의 역합성을 한 거예요. 여기가 알파탄소가 되니까 요게 끊어지고 요게 끊어지겠죠. 자,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개짜리, 하나, 둘, 셋, 네 개짜리.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면 요거죠. 요게 몇 번? 두 번이 반응에 관여된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토아세트산 에스터 합성을 이용해서 다음 케톤을 합성하는 경우 필요한 할로젠 알킬의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아세토아세트산 에스터 합성이네요. 자, 그럼 이것도 역합성을 해볼 건데, 자, 요게 카보닐기가 되는 거니까 이 카보닐에 알파탄소 속에 뭐가 결합됐었던 거냐면 CO2H기가 결합됐었던 거죠. 자, 여기가 알파탄소가 되니까. 그리고 가수분해 반응이 되기 전에 에스터 형태라고 보면은 CO2ET, 에틸 에스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쓰리 다이카보닐 화합물이니까 여기가 원쓰리 다이카보닐 화합물의 알파탄소가 되는 거고, 이렇게 결합이 생성이 된 거니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형태 화합물에 할로젠 알킬은 에틸, 브로마이드 같은 거, 아이오다이드 같은 거, 이게 되겠네요. 자, B번은 역시 이것도 전구체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나타낼 수 있겠네요. 여기로 CO2ET, 에틸 에스터 형태가 필요한 거고, 여기 카보닐기에 대해서 알파탄소, 이렇게. 이건 두 번이 일어난 거네요. 자, 그래서 여기 탄소 하나, 두 개, 물어봐야 되겠죠? 요게 두 번 반응에 관여되면 된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C번도 보시면 여기가 알파탄소가 되는 거니까 CO2ET, 에틸 에스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알파탄소, 요게 결합 생성된 거고 여기도 결합이 생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럼 필요한 거는 요거, 그리고 요게 각각 이제 필요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